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2016년에는 20대 총선이었죠. 4월 13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그 당시 그 인천에서요. 부평인가요? 부평에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선거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소송하게 되면은 6개월 이내에 그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6월 29일 날 2달 좀 넘어서 인천지방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문병호 후보가 26표 차이로 낙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소송을 했는데 2차 재검표를 안 했어요. 재검표를 안 하고 그 검증 과정에서 말이죠. 대량 인쇄 투표지가 의심된다는 그 당시 참관인 증언이 있었는데도 지문 감정 등 정밀 감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이지요. 문병호 후보가 선거소송을 했지만 그냥 인정을 한 거죠. 패배를 인정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 오늘 다시 2016년에 했던 선거를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선거제도가 2014년도부터 했어요.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2016년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사전선거제도가 빈약했습니다.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이 홍보를 했죠. 당에서도 홍보하고. 그래도 사전투표가 상당히 저조했는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나 하고 제가 오늘 조사해 보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는요.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25%를 위조했고요. 관외 사전투표. 사전투표에는 관외가 있고 관내가 있잖아요. 관에는 우편투표하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는요. 진짜표 5장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16.6%를 위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달라요. 인천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진짜표 7장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12.5%를 위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3석을 당선했고 21대입니다. 2020년에는 부정선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인데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7석에서 180석이 당선이 됐습니다. 180석. 그 당시 양정철이가 그 당시 이해찬 대표였지요. 아마 그 당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민주당은 50년, 100년 집권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양정철이가 인터뷰했을 때 그냥 입술을 부르 떨면서 말이죠. 놀란 표정을 했거든요. 부정선거 한 거거든요, 이때. 21대는요, 22대와 똑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 25%를 위조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진짜표 4장에 가짜표 하나, 20%를 위조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표 5장에 가짜표 하나 해가지고 16.6%를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21대하고 22대, 2020년하고 2024년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대입니다. 2024년 4월 10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해서 175석을 가져갔는데 지역구에서 161석을 얻었지만 여기에는 53석이 가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석은 국민의힘이 당선됐는데 53석을 더불어민주당에다가 53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 해서 22대는 175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1대하고 22대는 비슷하게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든요. 똑같았어요. 3장에 하나, 4장에 하나, 부산 같은 경우는 5장에 하나. 그래서 지역구에서 21대는 163석, 22대는 161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역구에서 당선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도 20대 부정선거 밝히잖아요. 그 당시는요,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에도 관외가 있고 관내가 있는데 관외는 주소지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선거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투표하게 되면 이제 우편함도 주잖아요. 같이 집어넣어서 넣는데 그때는 관내에서는 부정선거 안 했습니다. 20대는 2016년도 관외 사전투표에서 진짜표 5장에 가짜표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선거제도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소위 슬라미 전법입니다. 전술. 북한이 하는 슬라미 스트레티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야금야금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보게 되면 2012년 13년도에 공직선거법을 대대적으로 개정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7단계, 야금야금해서 7단계로 개정을 시켜놓고 2014년 1월 17일 날 사전선거를 하는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공직선거법에 개정시켰는데 부정선거 하려고 보니까 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으면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인쇄하는 걸로 가늠한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자, 부정선거는 뭐 100%, 1000%, 10만 프로 0.0001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부정선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제가 오늘 2016년도 건 오늘 조사했어요. 에? 갑자기 말이죠. 그 당시 소송한 분이 있어요. 국민의당 그 당시 문병호 후보 26표 차이. 그런데 문병호 후보 부인이 대법관을 했지요. 거기에 관계가 그리고 그 당시 말이죠. 조희대 대법관도 문병호 후보가 선거소송했을 때 공적 기록물을 보니까 조희대 대법관도 이 소송에 참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부장판사 출신들 그리고 지역의 지원장들이 다 내용 알고 있는 거 한 통속입니다. 중앙선거관리 같은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당시에 2016년 대법관 할 때 여기에 선거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나왔었어. 그 당시에. 대량 인쇄투표지로 의심되는 참관인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지문 감정 등 정밀 감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참관인들의 증언을 듣고 인쇄투표지로 의심되는 거 다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때 밝혔어야 되는데 밝히지 못한 게 지금 유야무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자, 부정선거 확실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 모를 것 같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인정 않잖아요. 가짜 대통령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긴급 체포했지요. 이란 하메네이 제거시켰죠. 하메네이 제거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지금 이란의 그 수뇌부들 다 사살시켰습니다. 지금. 지금 뭐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하메네이 뭐 둘째 아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회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폭격 다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루빨리 좀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래야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안정을 찾겠죠.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본적인 건 뭐냐?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혀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딱 하나. 다 필요 없습니다. 부정선거 밝히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